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 시장도 역시 전일과 같이 정치 테마주들을 제외하고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나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본 후에 전일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금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요,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는 건 사실 좋진 않아요. 왜냐면 언제든지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면 언제든지 밀릴 수가 있는 형태거든요. 언제든지 이렇게 밀릴 수가 있는 형태고요. 이렇게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윗골이 또 달고 음봉 모양으로 밀릴 수가 있는 형태다.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 전일 종가 부근에서 시초가가 형성된 다음에 양봉 흐름으로 끌어올리는 형태가 좋은 거예요. 결코 이런 모습은 좋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형태에서는 이젠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5일선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5일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갭으로 뛰어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일 음봉망 만들고 다음날 이제 5일선이 조금 더 내려왔을 때 편안하게 5일선 돌파하기 쉽게 의도적으로 미는 것 같다. 이렇게 갭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미는 형태로 나올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새벽에 보면, 이제 내일 새벽에 보면 또 밀려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갭이 너무 큰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들만의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밀어 제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은, 상승은 좋은데 이런 흐름은 좋다고 보진 않아요.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초가 단번에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면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다지 좋게 보진 않아요. 뭐 다음날에 밑꼬리 다니는 양봉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시작을 해서 양봉 흐름으로 나와야 됩니다. 쬐끔쬐끔 나오면서 5일선 돌파하는 식으로. 많이 나와도 좋지가 않아요. 적당한 상승 흐름으로 반등이 나오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이제 코스닥 지수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차트도 금일 시초가가 갭으로 좀 무리하게 시작을 하다가 음봉으로 달았죠. 똑같습니다. 나스닥 지수하고 그 흐름이. 이런 흐름을 만든 이유는 뭐다? 5일선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5일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면 어떻게든 사수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앞전 저점이 깨진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을 해줘야 돼요. 다음날 아니면 당일날이든지 다음날에 바로 회복을 해줘야 된다. 밑에 깨지더라도 양봉으로 바로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일선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러면 다음날에 양봉으로 닿으면 어떻다? 5일선은 쉽게 돌파할 수가 있다. 쉽게 돌파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는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굳이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뻔하기 때문에, 흐름이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흐름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왜냐면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면 정치 테마주는 거의 끝물인 거고, 정책주들은 조금 시세가 나올 수 있어도 인물주에 대해서는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거의 이제 저점이 잡히고 상승 전환이 될 때가 됐어요. 나올 때가 됐습니다. 상승 전환 때도 하도 한두 달 정도 나오겠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더 밀겠습니까? 더 밀면 사실 오버죠. 지금 바닥인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강하게 하방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부터는 짧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도 저점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61선이 120선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어떤 종목들이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한가 굉장히 많죠. 그럼 보면 에로코스 같은 경우는 저출산 관련주고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 금일, 특히 금일은 김문수 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김문수 관련주들이 정말 강세였어요. 그냥
과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뭐 죄다 시세가 나왔는데, 특히 뭐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평화홀딩스는 좀 시세가 좀 밋밋했고요. 잘 나오다가 좀 무너지는 형태였고요. 평화산업도 그렇고, 오히려 옵티시스라든지 그런 좀 빌빌 기었던 옵티시스, 그 다음에 뭐 대형 포장, 세원물산, 그리고 뭐 보면 사주시푸드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쳤습니다. 김문수 관련주에서.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도 강세죠. 상치건설 막 말도 안 되게 뭐 점상 치고 있고, 이세하이텍도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교육주, 벡터 같은 경우는 교육주로 또 상한가에 쳤어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시세가 강하게 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오세훈 관련주도 보이고요. 진영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상승, 뭐 상위순을 보더라도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한덕수 충미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노박텍은 히토유 관련주, 뭐 다양하게 보입니다. 또 여기 밑에 쭉 내가면 그래도 김문수 관련주들이 뭐 대체로 많이 보이고,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세종시 관련주죠. 개연. 저는 강하게 나올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 맞다. 그리고 밑에 이제 계룡건설은 제가 전일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영보화가 더불어서 대장주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유라테크에서 계룡건설 아니면 영보학 쪽으로 수급이 몰리지 않겠느냐 했는데, 영보학은 수급이 들어오진 않고, 뭐 내일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강하게. 오히려 계룡건설이 조금 더 슈팅이 강하게 나왔어요. 상한가 치면서 마무리가 됐죠. 대장주 역할을 독특히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이 좀 적중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일은 뭐 한소홈데코도 눈에 띄고, 그래서 김문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승률 상위순으로 본다면. 자, 그럼 전일 알려드린 종목들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좀 말이 안 돼요. 파인메디스 같은 경우는 지수가 갭상승이 나오면서 지수 따라가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이렇게 밀린 종목들은 시장이 살아나야지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음에 불구하고 쭉 밀어서 제가 말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면 뭐 시초가 개보에서 8.92%까지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또 밀리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걱정 마셔라. 저는 뭐 여전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 매수하시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 매수해놓고 기다리시면 알아서 회복을 해준다. 오히려 정치 테마주들이 좀 위험하죠. 위험성을 감수하고 단기 매매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즈메드텍 같은 경우도 지수의 시장 흐름에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갭상승이 나왔다가 밀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 거고요. 그 외에 또 메가터치도 그렇고 상승 흐름이 나오다 또 밀어버렸어. 성호도 그렇고 말도 안 되게 밀어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냥 침착하게 좀 지켜볼게요. 이런 종목들은 침착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해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약간 중기적인 흐름으로 바라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 전일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유한 컴퍼니. 대유한 컴퍼니는 예상대로 제가 앞전 고점도 넘긴다고 했죠. 밑으로 시작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시초가에 1차 매수 하셔라. 그런 다음에 음봉 모양 남기면 뭐다? 2차 매수를 감행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날에 이렇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당일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이하로 밀렸을 때는 뭐다?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라고 했습니다. 시간에가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하셨다면 밑꼬리 달고 어떻다? 굉장히 큰 수익을, 거의 30%까지 슈팅이 나왔다. 굉장히 좀 편하게 나왔죠. 일자리 관련주 중에서는 금일 이 종목이 대장주였어요. 그 외에서 이제 죽더라고요. 시간으로서는 대부분 일자리 관련주 같은 경우 뭐 개원 관련주로 갖고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좀 멍멍했는데, 그리고 세종시 관련주는 제가 계룡건설 또 말씀드렸었죠. 전일 그 상한가를 쳤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이제 바뀐 거죠. 유라테크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룡건설로 순환하면서 이동을 했다, 대장주가. 그리고 영보학도 나쁘진 않았어요. 시세 흐름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 다만 제가 봤을 때 그 대장주가 되기에도 충분하거든요. 이 종목도
탄력이 상승 탄력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유라테크라든지 대주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유라테크나 이런 종목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은 뭐 시간으로서는 마이너스 1.53%로 마무리가 됐는데 밀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크게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막 이렇게 뭐 음봉 모양 나오잖아요. 그래 봤자예요. 하방으로 세게 밀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밀면 미는 척하면서 아마 또 장대 한봉 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너무 많이 갔어요. 갈 만큼 갔기 때문에 전 영보학이 좀 좋게 보인다. 계룡건설도 이미 갈 만큼 갔고 이제 영보학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일단 한번 수요일 목요일날까지 지켜보고 안 나오면 뭐 정리하는 거고요. 어차피 수익은 좀 본 거니까 시장의 막장이어도 그렇지만 조금 실망스럽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아직텍 WB를 말씀드렸는데 금일 갭상승이 이렇게 나오다가 저는 좀 강하게 갈 줄 알았는데 다시 또 5일선을 깨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또 웹스도 그렇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웹스는 뭐 조정 흐름이 나왔지만 이게 거래량이 수폭이죠. 그 이 두 종목이 상한가 고점을 넘기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한데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양보름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하방으로 내려가봐야 리스크가 크진 않거든요. 뭐 이런 종목은 웹스라든지 아직텍 WB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내에서는 이제는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전 좋게 보고 있는데 시세가 들러왔기 때문에 다만 내일 정도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정도까지는 한번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한번 지켜본 다음에 반응이 없으면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입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그 다음에 온코니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나요? 2만원 이하일 때 갭을 메꿨을 때 공략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시세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밀었습니다. 이렇게 밀었고 내일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 음봉으로 그러면 진입하셔도 전 괜찮다고 봐요. 21선 부근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락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밀린다게 된다면 21선 지지받고 장대 한봉 달지 말라는 법 없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가 거의 바닥에 다다랐습니다. 언제든지 저점이 형성되고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괜찮다라는 거죠. 어째 보면은 그래서 2만원 이하로 도달했을 때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관심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뭐 지금 장난 아니죠. 지금 트럼프하고 중국의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관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 똑같이 이제 35%인가 6%인가 이렇게 뭐 매겼죠. 그래서 서로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맞불났죠 중국이. 그랬더니 트럼프가 50%로 관세 니네가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는 50% 먹일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갈등은 점점 심해질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히토 관련주 노바텍 히토 관련 중에 노바텍이 대장주였습니다. 앞전 신고가가 나왔는데 저는 히토 관련주 중에 유니온을 좀 좋게 봐요. 본다면 유니온을 매수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유니온이 이 앞전에 그 매집봉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습니다. 거래량 쉽게 나왔고요. 그리고 앞전 고점 돌파하는 장대 한봉이 또 거래량 실려서 나왔죠.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오지 않았어요 현재. 그렇다면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온다는 측면으로 보고 들이대도 되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시간으로 흐름을 봤어요. 시간으로는 이렇게 플러스를 시작하다가 마이너스 시작하다가 또 플러스 시작하다가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완전 놀코예요. 왜 이렇게 시간에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제가 가다가도 페이크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야.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다. 투자에 막상 했는데 이런 식으로 흔들어대니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 종목이 만약에 음봉 모양으로 민다. 만약에 시초가 마이너스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밀어 제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밑꼬리 달고 장대 한번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 형태는. 아니면 바로 갭으로 뛰어서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시간으로는 마이너스 끝났지만 시초가는 보합 내지 양전환 돼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봉 모양으로 좀 밑으로 밀다가 밑꼬리 단 형태로
장대 한번 이렇게 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운 좋게 갭으로 확 밀어 버린 다음에 윗꼬리로 길게 해가지고 안에 이제 음봉으로 그냥 시초가로 마이너스로 시초가가 시작된 다음에 민 다음에 밑꼬리 달리는 때로 장대한봉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7,500원을 넘기는 게 정상 아니냐. 지금 심하잖아요. 관세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뭐 최악인 상황이죠.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무릎 꿇질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갈등은 좀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히토 관련주로 많이 매매한다 그럼 유니온을 추천드립니다. 유니온의 차트 베이스는 좋아요. 세노텍도 뭐 나쁘진 않아 보였는데, 세노텍도 보시면 앞전 고점 돌파 나오지 않고 밑꼬리 길게 망청 모양으로 반격형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다음 날에 언제든지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 있는 격인데, 저는 그래도 수급이 풍부한, 왜냐면 얘는 거래대금이 금일 10억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피곤하거든요. 사실 거래대금이 적게 나오면 변동성이 있는 제휴인 종목들은 적게 나오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래대금이 적으면 힘이 그만큼 약한 거고 변동성이 더 커요. 차라리 확실하게 먹으려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1,400억 들어왔죠. 금일. 이런 종목이 좋다고. 936억인데 거래대금이 1,400억이야. 한 번씩은 손바뀜 되었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좋다. 세력들이 손바뀜하면서 계속 자전거리에서 끌어올리는 종목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거래대금하고 시총 비교하면 작전이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정말 시초가로 개파락이 나오면 정말 감사하고 진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갭으로 약간 뛰었다. 그러면 음봉 모양 전일 대비 종가 대비 이 아래 6,610원 아래로 밀릴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밀렸을 때 진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화폐 관련주를 또 가져봤습니다. 핑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상승이 많이 나왔죠. 지금 하나 둘 셋 장대한봉이 연타로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고 왜 이래.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전 고점 있잖아요. 이 앞전 고점 명확하다는 거지. 아직 앞전 고점 돌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흰보를 한 다음에 강하게 박스권 돌파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흰보한 다음에 어떻다? 박스권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장대한봉이 연타 3번 나왔다 하더라도 추가 시세가 나올 확률이 큰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다양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금일 시간은 어떻게 됐나 볼까요? 마이너스 1.37% 끝났네요. 저는 이 종목은 일단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봉 모양 단 다음에요. 다음날 목요일날 때 슈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시초가가 약세로 시작을 한 다음에요. 마이너스잖아요. 맞죠? 시초가 약세를 시작한 다음에 바로 슈팅 나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시초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밀렸을 때 그냥 살짝 밀렸을 때 그냥 진입하시는 게 답이에요. 어차피 12,740원 넘긴다고 보고 진입하시는 게 답이고, 이 종목은 12,740원뿐만 아니라 13,940원을 넘겨야 됩니다. 왜냐면 지역 화폐 관련돼서 유라클이나 코나 아이에 비해서 시세가 들렀습니다. 이 종목도 앞전 고점도 다 나왔잖아요. 지금 뭐 코쿤도 뭐 후속주로 나오고 있지만, 코쿤도 보세요. 코쿤도 뭐다 신고가 나왔잖아요. 맞죠? 신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신고만 나오지 않았어. 웹캡시도 신고가 나왔죠. 근데 흰거는 어떻다? 앞전 고점 돌파를 뚫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내일 핑거가 대장주가 될 확률이 큽니다. 지역화폐 관련돼서 정치 테마주도 종목별로 순환하잖아요. 대장주가 바뀌잖아요.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핑거 같은 경우는 내일 그냥 시초가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1.5% 똑같이 비슷하게 끝났다. 그럼 살짝 그냥 밀렸을 때 그냥 진입해 버리세요.
그게 답이야 내가 봤을 때. 그런 다음에 음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참에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추가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문수 관련주를 좀 보는데, 김문수 관련주도 웃겨요. 이 종목도 일단은 앞전 신고가는 다 나와야 되는 형태거든. 한소홈데코 같은 경우도 앞전 고점 돌파 나올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원개발 세 종목 정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얘는 고점 돌파가 나왔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장대한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내일 약하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믿고 달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클라이막스야 인물주는. 그래서 김문수 관련주들이 제일 강해요, 힘은. 그래서 김문수 관련주를 보셔야 되는데, 우원개발도 괜찮아 보이고요. 한소홈데코도 괜찮고. 근데 저는 화신전공이라는 종목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모양이. 왜냐면 화신전공도 역시나 앞전 고점 돌파 나오지 않았죠. 무엇보다 거량이 실린 게 마음에 듭니다. 얘는 물론 뭐 한소홈데코가 원주격인 대장주긴 한데, 그래도 화신전공이 뭐 보면 뭐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좀 화신전공이 조금 더 좀 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갈 텐데, 만약에 그 내일 김문수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면 인물주들이 아마 둘 다 가긴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화신전공은 일단 뭐 상승이 이렇게 좀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붙어서 갈 가능성이 크고, 한소홈데코 어떻게 되냐? 한소홈데코도 이렇게 수급이 돌았네요. 우원개발만 마이너스 시작하고. 그래서 봤을 때는 세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인다. 우원개발, 그 다음에 화신전공, 한소홈데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 중에는 저는 화신전공을 만약에 이제 갭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이 종목을 관찰을 해보시면 너무 크게 갭 상승이 뭐 여기 보시면 10% 이상 나오면 보지 마시고, 보합권의 부근에 있을 때는 진입을 해보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특징이 갭 상승 보낸 다음에 살짝 뭐 밑꼬리를 좀 달고 가는데, 일단 시초가가 1.5%라면 1.5% 아래로 그냥 밀기 시작할 때는 그냥 진입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앞전 고점 돌파 나오거든요. 이 종목도 역시. 화신전공은 좀 모양이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김문수 관련주 중에서는 화신전공을 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홍준표 관련주도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뭐 세 종목을 좀 봤는데, 비교해 봤는데 3일하고 3일도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음봉을 떼었죠. 그런 다음에 또 한국선제도 뭐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서 또 음봉 모양 이렇게 가루가 되는데, 추가 시세가 충분히 나올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선제도 뭐 금요일 투자주의, 그 다음에 뭐 3일도 투자주의를 받았죠. 그 외에서 이제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 모양이 좀 잡혀 있다. 투자주의도 아니고 좀 살살살 시세가 나왔다. 그리고 금일은 좀 이쁘게 조정을 좀 받은 느낌입니다. 유일하게 밑꼬리를 좀 다는 형태로 나왔고, 거래량도 괜찮아요. 그 좀 부담이 덜해요. 3일이나 한국선제 비해서 부담은 좀 덜하기 때문에 저는 세우글로벌이 좀 좋아 보입니다. 홍준표 관련주를 매매한다고 하시면 세우글로벌, 세우글로벌이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밑에 좀 받쳐준 측면도 있고, 거래량도 앞전에 수급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밑에서 뭐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장대 한봉 나오면서 오다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홍준표 관련 확실하게 뭐 보내버린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승 나고 끝났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종목들 봤을 때는 세우글로벌을 좀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요, 홍준표. 그 다음에 이젠 그 정치 테마주 마지막 인물주는 이제 안랩을 가져봤어요. 안랩 같은 경우는 좀 오버이긴 한 것 같아요. 이거 렉스트레이더에서는 마이너스 16%대에서 끝났어요. 그럼 내일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 만약에 내일 시초가가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고점 돌파가 나오진 않더라도 저는 밑꼬리 달리는 양봉 흐름을 한번 나와줄 거로 보여지거든요.
단타를 쳐도 되는 형태란 말이야. 종목들 자체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써니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써니전자도 모양은 괜찮아요. 근데 뭐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저는 안랩이 좀 더 괜찮아 보여요. 내일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좀 강하게 밀어주면 좀 더 땡큐고 그럼 믿고 다니는 형태로 반격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안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금일은 제가 뭐 정리해드리자면 인물 정책주하고 인물주를 좀 봤습니다. 하나하나. 혹시라도 인물주에 관심이 있으신 시청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인물주를 하나씩 봤고 김문수 관련주는 제가 화신정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관련주는 세우글로벌, 그 안철수 관련주는 안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내일까지는 정치 테마적으로 정책주들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책주는 이번 히토류는 뭐 유니온, 그다음에 지오화폐는 핑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이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전일은 제가 뭐 일자리 관련주하고 뭐 개원 관련주 또 말씀드렸지만 금일은 히토 관련주, 그다음에 지오화폐 관련주 중에서 시세가 들러온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종목들 흐름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들어주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